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승무원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첫인상이 곧 우리 항공사의 첫인상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첫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무원들에게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미지가 딱 뭐다라고 말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항공사 승무원의 이미지가 다르고 또 외항사 승무원들의 이미지가 다른데, 거기에다가 각각의 항공사마다 추구하는 이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승무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승무원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메이킹이 무엇인지를 한번 의미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란 것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내적 그리고 외적인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나의 정확한 이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이미지가 지금 어떤지 궁금할 때는요, 혼자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신 후에 그것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키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더 극대화시켜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승무원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고자 하는 항공사의 전현직 승무원들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항공사 승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께서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순하고 참하고 동글동글한 하얀 이미지가 많이 있다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은요,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길쭉길쭉한 이러한 느낌이 가지고 있는 승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톡톡 튀고 발랄한 밝은 모습을 갖춘 승무원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각각 항공사들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갖춘 분위기를 읽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토대로 나의 이미지를 조금 맞추어가는 과정으로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러비안의 법칙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러비안의 법칙이 뭐냐면, 미국의 UCLA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러비안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있어서 말의 내용보다는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 즉 비언어적인 요소가 중요시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이것을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요, 시각적인 요소가 무려 반 이상을 차지하는 55%이고요. 두 번째는 청각적인 요소가 38%,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적 요소는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들으셔야 할 게, 이 메러비안의 법칙을 듣고 간혹 가다가 사람들은 그러면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 내가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승무원 면접에 대입을 해서 한번 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적인 요소 55%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면접장에 딱 들어갔을 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자세가 있겠고요. 표정이 있겠고, 복장,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워킹하는 모습, 메이크업, 헤어드의 상태,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이
모두 시각적인 요소, 즉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첫인상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잡고 가지 못한다면 면접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어피어런스에 관련한 체크는 주로 면접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께서 워킹을 하셔서 들어오시고 인사를 하고 그게 사실 입장에서 뭐 그 정도 인사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게 1, 2분 정도의 초반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때 면접관님들께서는 어피어런스 체크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한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초반에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 환한 얼굴로 입장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손은 오른손이 오도록 위로 깍지 끼시고 그리고 배꼽 밑에 붙이는 공수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손에 달걀을 쥔 정도로 이 정도 모양을 하시고요. 늘어뜨리시면 되는데 바지 옆단 라인에 살포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의 모양은요, 우리 여성분들은 11자라고 하죠. 이렇게 붙인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 남성분들은 발 뒤꿈치만 붙인 요 45도 모양으로 서서 면접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걸음걸이로 워킹 연습도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면접에서 하는 인사는 45도를 요 정도 숙이는 정중례 인사라고 하거든요. 정중례 인사를 할 때에는 허리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고개만 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장 중요하죠. 예전에는 정말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로 보통은 모나미 룩으로 통일을 해서 다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튀지 않는 수준의 면접 복장을 입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흰 블라우스 입는 게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좀 단정해 보이기 때문에 흰 블라우스를 많이 착용을 하시고요. 치마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 치마 말고 나에게 잘 어울릴 만한 베이지 색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연핑크, 아니면 연하늘색 정도를 많이들 착용을 합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를 입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면접 복장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에서 아이 컨택 또한 중요한데요. 면접장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보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면접관만 보고 계셔야지 그 면접장 안에 인테리어를 구경하신다거나 아니면 옆집 앉아 이렇게 보면서 면접을 보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계신 면접관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아이 컨택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시각적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는요. 뭐니 해도 표정이겠죠. 그리고 표정 중에서도 미소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미소 연습을 정말 충분하게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미소를 절대 한 가지만 가져가선 안 됩니다. 승무원 면접을 보러 가실 때에는 다양한 미소를 많이 준비를 해놓고 가셔야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미소를 최소 3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미소는요, 입술을 붙이고 그냥 은은하게 웃는 정도의 이 정도 미소이고요. 두 번째는 대기미소라고 해서 치아가 보이게 웃어주는 입을 활짝 벌리고 웃는 대기미소 준비하셔야 하겠고요. 대기미소는 다른 친구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짓고 있는 기본 표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기미소보다 더 빵긋 웃는 포인트 미소라는 건데 이런 포인트 미소를 잘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 놓는다면 내가 답변이 끝나고 나서라던가 아니면 대기 중에 면접관이 눈을 딱 마주쳤을 때 크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미소가 될 수 있으니까 나의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 미소 정도는 준비해달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메이크업이라던가 헤어드의 상태 이런 것도 시각적인 요소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무원 면접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적인 요소이고요.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각적인 요소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각적으로 어떠한 호감을 느꼈다 할지라도 입을 떼고 말을 시작했는데 순간 확 깨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목소리를 잘 내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각적인 요소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거는 그 보이스, 여러분들의 목소리 자체가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밝고 상냥한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로 보이스 트레이닝을 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소리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목소리의 크기는 면접장에서 나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목소리 크게 내시고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면접에 임해야지만 면접관님들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지원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목소리 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잡고 말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어느 정도의 톤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해서 제가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음악에서 음역대를 한번 살펴볼 건데 도레미파솔 요 정도까지 있죠. 제가 절대음감이 아니라서 이거를 음정을 잘 잡지는 못하지만 예시로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저도 백화점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나가거나 할 때는 솔톤을 잡고 고객 응대를 해주세요 라고 교육을 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솔톤이 엄청 높아요. 도레미파솔 가면서 솔로 여러분들 응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높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느 날 깨닫고 안 되겠다. 솔은 너무 높구나 해서 요즘에는 파톤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도레미파 요 정도 잡고 안녕하십니까 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음역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파톤을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굉장히 이제 차분한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미톤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미톤 같은 경우에는 이 톤을 쓰는 대상자가 주로 전화 상담원 분들이 쓰시죠. 미 한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미톤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접장은 큰 공간 안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 정도 잡고 말을 해주시면 딱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에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투에 신경을 써주세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너무 싫어하는 말투는 어떤 거냐면 애기 말투 같은 거 있죠. 혀 짧은 소리를 낸다거나 종결어미 처리를 할 때 했습니다 하면서 이응이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말투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말을 끄는 버릇, 이렇게 물결 말투라고 저는 칭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취미는 조깅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막 끌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친절해 보일까 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친절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미는 그냥 딱 끊어주시면 돼요. 저의 취미는 조깅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미 처리를 해 주셔야지만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마무리할 때 있어서 닭가체와 요조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닭가체라는 거는요, 어미가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셨습니까로 끝나는 것을 말하고요. 요조체는 뭐뭐 했고요, 뭐뭐 했죠 라고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면접 자체를요,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 닭가체를 썼거든요. 요즘은 면접의 트렌드가 좀 말도 자연스럽게 하고 대화하듯이 소통을 하는 것을 좀 중요시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100% 닭가체를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면접의 특성상 제 생각으로는 닭가체의 비중을 80% 이상으로 해야지만 정중하게 말의 의미가 잘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요조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좀 너무 어려 보이거나 준비가 덜 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는 단아가체를 80에서 90% 이상으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확한 발음에 신경을 써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요, 의사소통을 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주로 안 되는 발음이 시옷 발음이 샌다거나 그래서 TH로 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중모음을 잘 못 낸다거나 된소리 발음이 안 된다거나 하는 각각의 취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해서는요,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나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평소에 언어 습관 중에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진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중간중간 넣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면접 볼 때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러비안의 법칙에서 마지막으로 언어적 요소를 볼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 언어적인 요소가 7%만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메러비안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다루었기 때문에 언어적 요소가 7%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면접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요, 여러분들 면접관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요,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어적인 요소를 밑바탕에 두고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신경을 써서 면접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메러비안의 법칙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 즉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단지 시각적인 요소나 청각적인 요소, 즉 비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요, 비언어적인 요소와 그리고 언어적인 요소가 서로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메시지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했네 라는 언어적인 내용을 표현을 하고 싶은 상태라고 칩시다. 그때 내가 이 언어, 즉 잘했네 라는 말을 웃으면서 전달할 때와 아니면 부정적인 표정으로 전달할 때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웃으면서 잘했네 라고 하면은 정말 잘한 것을 칭찬해주는 상황인데 내가 무언가 정색하면서 잘했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약간 그 상황을 비꼬는 듯한 말로써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면접에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종종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혹은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던 사례를 이야기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승무원 면접은 웃으면서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저의 실패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 하면서 웃으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면 언어적인 내용과 비언어적인 내용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의미 전달이 어색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승무원 면접이 당연히 미소를 바탕에 두고 진행이 되는 면접은 맞지만 여러분들께서 말을 하는 그 상황,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를 잘 매칭을 해서 가져가 달라는 말씀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러비안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승무원 면접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예승이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준비하고 그리고 항공사 취업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와 그리고 강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꼭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서 날아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